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4일 국내 경기,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 KCC 대 서울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KCC는 션롱과 송교창을 동시에 세워 하이포스트와 로우포스트를 함께 활용하는 하이로 전개를 자주 꺼내는 팀이다. 션롱이 하이포스트에서 스크린을 걸면 허웅이 곧바로 로우로 슬립하며 두 빅맨의 포지션 체인지가 이어지는 구조가 자주 나온다. 이 포스트 듀얼 구조는 인사이드 장악력을 극대화하면서 상대 수비 빅맨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 파울 유도와 세컨 찬스 생산에 유리한 패턴을 형성한다. 허웅은 외곽에서 풀업 점퍼와 캐치앤슛에 모두 능한 득점형 가드라 션롱의 스크린을 활용한 투맨 게임에서 언제든지 중거리와 3포인트를 섞어 리듬을 바꿀 수 있다. 결국 부산 KCC는 하이로 전개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드 득점과 리바운드 우위를 기반으로 경기 내내 골밑에서 안정적인 득점원을 확보하는 팀이다. 이어서 서울 삼성은 한호빈을 앞세워 하프코트에서 세트 플레이를 꼼꼼히 풀어가는 스타일이다. 한호빈은 게임 메이킹과 패싱 능력이 좋아 탑에서 투맨 게임을 유도한 뒤 양 코너와 윙에 있는 동료를 정확히 찾아주는 타입의 가드다. 저스틴 구탕은 드리블이 되는 공격형 가드로 돌파와 속공 상황에서 강하게 림을 공략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슛 셀렉션이 흔들릴 때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편이다. 앤드류 니콜스는 페이스업과 포스트업을 모두 갖춘 득점형 빅맨으로 페인트존 안쪽뿐 아니라 외곽에서 미들 점퍼와 3포인트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스트레치 빅 자원이다. 결국 서울 삼성은 외곽 에이스의 슛 감각이 터질 때는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골밑 수비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수비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경기는 외곽에서 누가 더 많이 넣느냐보다 골밑에서 어느 팀이 더 오래 버티고 리바운드를 쥐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부산 KCC는 션롱과 송교창을 중심으로 하이로 전개를 풀어가며 인사이드에서 안정적인 득점과 세컨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고 허웅의 슛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공격 폭발력까지 동반된다. 서울 삼성은 니콜슨의 득점이 터져야 버틸 수 있지만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드러나는 약점 때문에 후반 승부처에서 골밑 실점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이번 경기 부산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은행 대 삼성생명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올 시즌 초반 부침을 겪었지만 최근 들어 경기력과 결과를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흐름을 되찾고 있다. 김단비는 여전히 리그 최상급 포워드답게 골밑과 미드레인지에서 꾸준히 득점을 적립하며 팀 공격의 1옵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명관은 포워드 포지션이지만 가드처럼 코트를 넓게 보면서 뛰는 스타일이라 속공 전개와 하프코트 셋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스피드와 피지컬을 겸비한 이명관이 윙에서 커싱과 세점 라인 주변 움직임을 반복해주면 김단비가 1대1을 풀어갈 때 헬프 수비를 쉽게 묶어둘 수 있다. 세키 나나미는 볼 핸들링과 시야가 좋은 가드로 하프코트에서 볼을 오래 쥐고 끌기보다는 템포를 조절하면서 패스로 동료들을 살리는 타입에 가깝다. 결국 우리은행은 클러치 상황에서 세키의 볼 운반과 김단비 이명관의 오프볼 움직임이 한 덩어리로 엮이면서 마지막 몇 번의 공격을 스스로 설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팀이다. 이어서 삼성생명은 이에란을 축으로 한 프론트코트 비중이 매우 큰 팀이다. 이에란은 포워드지만 사실상 에이스 스코어러 역할을 맡고 있으며 페인트존 침투와 골밑 마무리는 물론 미드레인지 풀업에서도 위협적인 효율을 보여준다. 그는 최근 경기에서 더블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이어가며 공격과 리바운드에서 팀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가와무라 미유키는 185cm 센터로 골밑에서 스크린을 세워주고 박스아웃에 힘을 실어주는 타입이라 이에란이 안팎을 오가며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결국 삼성생명은 전반까지는 프론트코트의 힘으로 버티더라도 경기 후반 백코트의 볼 관리와 외곽 결정력에서 또 한 번 시험대를 마주하게 되는 경기다. 우리은행은 세키 나나미가 클러치 타임의 볼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이명관 김단비가 약속된 움직임으로 오픈 찬스를 만드는 패턴이 잘 정리되어 있어 근소한 점수차 승부에서 더 강한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삼성생명은 이에란의 폭발력을 앞세워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백코트 기복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 경기 흐름이 한 번에 흔들릴 위험이 크다. 전체적인 밸런스와 클러치 완성도를 고려하면 우리은행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판단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번 경기 우리은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현대캐피탈 대 우리카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캐피탈은 허수봉과 레오나르도 레이바를 축으로 사이드 공격 비중을 극대화하는 팀이다. 허수봉은 라인과 코스를 모두 활용할 줄 아는 레프트 공격수로 강타와 연타를 섞어가며 블로킹 타이밍을 미묘하게 흔드는 데 능하다. 레오나르도 레이바는 라이트에서 높은 타점으로 공을 때려내며 직선과 대각을 자유롭게 오가는 공격 패턴으로 상대 주포 블로커를 계속 시험한다. 현대캐피탈의 풀세트 경기력과 공격 전개 방식을 다각도로 분석해보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공격 패턴이 단순해지지 않고 더 다양해지는 특징이 뚜렷하다. 현대캐피탈은 이런 공격 구조를 풀세트까지 가져가는 체력과 집중력을 갖추고 있어 세트 막판 랠리에서도 위협적인 강타를 유지하는 팀이다. 이어서 우리카드는 이상현을 중심으로 빠른 토스 템포를 추구하며 알리와 아라우조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팀이다. 이상현은 잔동작이 적은 세터로 네트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며 속공과 사이드 공격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토스를 뿌리려 한다. 알리는 강력한 파워와 채공 시간을 바탕으로 직선과 대각 코스를 모두 공략하는 라이트 공격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날에는 공격 비중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아라우조는 높이와 파워를 겸비한 외국인 자원으로 후위 공격과 서브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세트 후반에는 세터와의 합이 순간적으로 어긋나는 장면이 종종 보인다. 결국 오늘 경기에서 이러한 현대캐피탈의 위협적인 공격 루트를 우리카드 선수들이 끝까지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현대캐피탈은 허수봉과 레오나르도 레이바의 교차 동선과 스파이크 포켓 공략을 통해 세트 후반까지도 상대 블로킹을 계속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팀이다. 우리카드는 알리와 아라우조의 득점력이 분명 위협적이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수비 조직과 블로킹 포지션이 동시에 무너질 여지가 크다. 결국 풀세트 구도에서도 패턴 플레이의 완성도와 마무리 집중력에서 앞서는 현대캐피탈이 홈 경기의 흐름을 틀어쥐고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더 현실적이다. 이번 경기 현대캐피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흥국생명 대 IBK기업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흥국생명은 배구에서 가장 중요한 리시브 블로킹 수비 커버 3박자를 모두 갖춘 팀으로 세트 전체를 길게 가져갈수록 강점을 드러내는 구조다. 레베카는 코스 공략이 예리한 아웃사이드 공격수로 오픈과 후위 공격을 가리지 않고 해결해주는 확실한 득점원이다. 단순히 강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블로킹 손을 이용한 터치아웃과 라인 끝을 찍는 공략으로 효율을 챙기는 타입이라 사이드아웃 싸움에서 버티는 힘이 크다. 이다현은 센터에서 속공과 블로킹 모두를 책임지는 미들 블로커로 중앙에서 라인 밸런스를 잡아주며 세터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자원이다. 흥국생명은 블로킹 장인에 가까운 자원들과 빠른 상황 판단과 좋은 위치 선정 능력을 기반으로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어서 기업은행은 외국인 아포짓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화력을 몰아주는 구조를 기본 틀로 가져간다. 빅토리아는 높이와 파워를 동시에 갖춘 거포 타입으로 후위 공격과 하이볼 처리 능력이 모두 뛰어나 한번 타이밍을 잡으면 랠리를 단번에 끝내버리는 위력을 보여준다. 다만 공격 비중이 빅토리아 쪽으로 과하게 쏠릴 때는 레프트 라인의 리듬이 끊기면서 전체적인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약점도 같이 드러난다. 육서영은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기본적인 공격력과 리시브 능력을 갖춘 레프트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날에는 서브 범실 이후 첫 터치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결국 리시브가 깨지는 순간 세터의 템포 조절이 어렵고 속공과 패턴 공격이 끊기면서 빅토리아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팀이다. 흥국생명은 레베카와 정윤주라는 강타 옵션의 이다현과 최은지의 블로킹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 밸런스까지 더해져 세트가 길어질수록 힘을 내는 그림이 선명하다. 반면 기업은행은 리시브 라인 흔들림과 빅토리아 의존도가 동시에 올라가는 순간 패턴이 단조로워지기 쉬워 세트 후반 추격보다 따라가는 싸움을 강요받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 구도와 최근 흐름을 고려했을 때 흥국생명 승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흥국생명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알무아라크 대 에스테그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무아라크는 4-2-3-1 구조에서 볼점유율은 높게 가져가지만 전진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상대 수비에게 재정비 시간을 계속 허용하는 팀이다. 주닝요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브라질 출신 센터포워드로 몸싸움과 마무리 능력은 나쁘지 않지만 전개가 느려지면 상대 센터백들에게 둘러싸여 볼을 받는 장면이 잦아진다. 압둘카림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공격 자원으로 뒷공간을 향한 침투와 직선적인 러닝의 강점이 있지만
팀 전체 템포가 느려 타이밍이 한 번씩 어긋나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라인의 가속력이 떨어지면서 뒷공간 커버 속도에서도 피로가 드러나는 유형이라 템포를 갑자기 끌어올리는 팀을 만났을 때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어서 에스테그랄은 4-3-3을 기반으로 전방에서 아자디가 중심을 잡고 양측면과 이선 자원들이 속도와 기술을 살려 직선적인 전개를 가져가는 팀이다. 아자디는 체격과 피지컬이 좋은 센터포워드로 등지고 받아주는 역할과 공중볼 경합에 강점이 있어 롱볼과 하프스페이스 쪽 대각 패스를 동시에 소화해준다. 쿠시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윙어 타입으로 오른발을 활용한 드리블과 컷인 패턴을 통해 박스 안으로 파고들거나 반대 측면으로 볼을 전환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마디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을 전진시켜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자디와 쿠시키, 아마디에게 볼을 연결하는 데 능숙해 전환 상황에서 라인을 잃어버린 팀을 상대로는 잔인할 정도로 직선적인 공격 패턴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볼 수 있다. 알 무아라크는 볼을 소유하며 경기를 풀어가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박스로 파고드는 마지막 한 번의 가속이 부족해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적은 팀이다. 반면 에스테그랄은 아마디를 축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아자디와 쿠시키가 동시에 라인을 파고드는 구조를 통해 소수 찬스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팀이다. 템포를 갑자기 올려 수비 라인을 찢어 버릴 수 있는 에스테그랄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에스테그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FC 고아 대 이스티클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C 고아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단단하게 세운 뒤 빠른 전환으로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스타일이다. 주축 멤버인 시베리오는 박스 안 움직임이 날카로운 전형적인 골게터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과 니어파 포스트를 번갈아 공략하는 움직임이 강점이다. 과로체나는 이선과 측면을 오가며 압박과 연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타입이라 시베리오와의 원투 패턴과 세컨볼 연결에서 중요한 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FC 고아는 전환 순간마다 시베리오의 스프린트와 과로체나의 연계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완성해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이스티클롤은 5-4-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숫자만 많을 뿐 라인 간격 관리가 완벽하게 정리된 팀은 아니라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주축 멤버 잘릴로프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고 파울을 얻어내며 팀 공격에 쉼표를 만들어주는 유형이지만 고립되는 구간에서는 상대 수비에 둘러싸여 지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편이다. 카말로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태클을 기반으로 수비 쪽 기여도가 높은 자원이지만 공을 소유했을 때 전개 속도는 다소 굴곡이 있어 빌드업 리듬이 끊길 때가 많다. 수비에서 내려앉을 때는 5-4-1 형태가 갖춰지지만 전환 순간마다 풀백이 제 위치에 복귀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장자리 공간이 비며 이 공간을 노리는 상대 공격수의 침투에 계속 쫓기는 구조가 된다. FC 고아는 4-4-2 구조 위에 시베리오의 침투와 과로체나의 연계, 티모르의 밸런스를 얹어 역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스티클롤은 풀백의 공격 가담은 적극적이지만 그만큼 측면 뒷공간 회복이 느려 전환 상황에서 상대 역습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역습 타이밍의 날카로움과 뒷공간 활용 능력 그리고 전술적인 리스크 관리 수준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번 매치는 FC 고아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FC 고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